예, 이상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 요게 추가로 하나가 폭로가 됐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 전에 문건에는 기무사가 촛불 전국에서 유수령도 검토하고 경비 계엄도 검토하고 비상계엄도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준비한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될 때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시나리오대로 군이 움직여 간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문건 자체는 비상계엄을 초점을 맞춰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문서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계엄령 문건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군 부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국민들을 진압해 이것이야말로 쿠데타와 다름없는 행동이죠. 자, 이번에 밝혀진 문건 낱낱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땡큐. 첫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2급 군사 비밀인데 문제는 이 위에 관리 번호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불법적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제일 뒷장에 있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이겁니다. 계엄 시행을 탄핵 심판일에 하는데 그 이틀 전에 시행에 착수한다. 시행 착수는 어떻게 한다? 국방부에서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한다는 것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검토 문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참고 문건에 평상시 계엄은 전시 계엄과 달리 즉 촛불 전국을 평시라고 규정했죠.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사전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다. 그래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선방을 날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진단을 하는 건데요. 진보 진영을 전부 다 종북이라고 표현합니다. 편향적 시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세에 대한 평가에서 북을 거론합니다. 북의 군사적 도발도 항상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장에서부터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시 계획서인 거죠. 여기 단계별 조치에 보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지휘감독, 자, 여기 사법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대응한다. 여기다가 언론까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까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계엄 준비 단계에서는 요거를 국민들에게 계엄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보수 언론을 활용한다, 보수 단체를 활용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충돌을 해서 이것이 폭력 사태로 비화될 경우에 경찰력만으로 이 치안 유지가 힘들 경우가 그나마 계엄령을 발동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검토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수층을 활용해서 계엄령 필요하다고 하는 거 막 부추겨. 그리고서는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가 한 방에 들어가서 촛불 국민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폭거입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와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로 TF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해서 안건 상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국무총리냐? 당시에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심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죠. 황교안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황교안 연관설이 요 대목에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 요것도 나와 있어요. 합참의장, 육군총장, 연합부사령관,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과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국방부 정책실장은 2번 거론되죠. 이 국방부 정책실장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위승호였습니다. 이 위승호라고 하는 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드 추가 반입하죠. 이 사드 추가 반입을 할 때 사드 추가 반입을 문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해서 대통령까지 청와대까지 속여서 사드 반입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위승호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계엄 선포 직전의 과정을 보안 누설이 되면은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보안 조치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그 보안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대북 상황이 발생했어 시국 안정화 논의 요걸로 유장해라 요런 것까지 명문화돼서 유장 전술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군 부대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부대 4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사 3개 여단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기계화 사단은 8사단, 24단, 26사단, 34단입니다. 기갑여단은 2여단과 5여단입니다. 특전사는 1공수, 3공수, 9공수, 그리고 707대대. 사실은 3개 여단과 1개 대대까지 투입을 해서 주로 첫 번째 도심입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서울역, 용산역까지. 다음엔 대학가,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 대학생들을 막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여의도, 국회, 즉 입법부를 장악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그 밖에 톨게이트, 서울로 진입하는 모든 톨게이트와 한강 다리까지. 이렇게 군을 통해서 주요 서울 도심을 장악한 후에 휴대폰 전파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통신 차단, 이동 차단, 주요 거점 점령. 그리고 여기서 계엄법 위반자를 처리하는데 고정간첩 등장하죠. 종북 세력 등장하고 국보법 위반자가 등장합니다. 즉 이들은 촛불 시민들을 고정간첩 또는 종북 세력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언론 대응한다, 언론 장악이죠. 국회가 일방적으로 계엄 해제하면 안 되니까 국회도 장악하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 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국정원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다. 국정원이 이거 계엄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국정원도 제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는 협조이지만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해서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치밀하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도 장악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계엄군사법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일반 법원에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전부 다 가동되죠. 이렇게 기무사가 중심이 돼서 국방부 내 몇몇 자기들끼리 통하는 자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해버리겠다. 촛불의 민심이 어떻게 일어나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든 안 되든 대한민국은 군인들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무사 이런 군인들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명백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황교안하고의 연관설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연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서 이것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발본, 세곤해야 합니다.